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전해드리는 개념 있는 희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꼭 짚고 가셔야 되는 2020년 연말정산의 달라진 점, 그리고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만한 것들, 이렇게 짚고 넘어갈 테니까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2020년은 진짜 모두에게 너무 힘든 해였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2020년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런 것들을 적용해 주겠습니다. 개정해서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한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 한도, 이 두 가지가 크게 변화를 했는데요. 개정을 통해서 계속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었던 2020년 연말정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소득공제율. 소득공제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각각 30%, 그리고 문화비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 이렇게 각각의 소득공제율이 정해져 있었어요. 이 소득공제율 같은 경우에는 내가 3월에 썼든 8월에 썼든 12월에 썼든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난히 힘들었던 달이 있었고 또 그나마 조금 살만한 달이 있었고 2020년에는 굉장히 변동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쓴 건 이만큼의 비율, 이때부터 이때까지 쓴 건 요만큼의 비율, 이렇게 비율을 다르게 적용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우선 코로나19가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던 1월에서 2월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문화비 모두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전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3월, 본격적으로 코로나19가 심해졌던 3월의 경우에는 모든 수치, 모든 소득공제율이 2배씩 적용돼서 신용카드 15%가 아니라 30%,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문화비 60%, 전통시장, 대중교통 80% 이렇게 2배씩 적용이 됩니다. 이 말인즉슨 원래는 10,000원을 썼을 때 신용카드는 1,500원을 공제받았던 것을 3,000원 30% 공제를 해주고 체크카드는 3,000원 30%였던 걸 60% 6,000원을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4월에서 7월 너무나도 힘들었던 이 시기에는 어떤 결제 수단을 통해서 결제를 했든 무조건적으로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0년 4월에서 7월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해서 계산을 하실 때에는 결제 수단과 전혀 무관하게 전체 소비한 금액에서 80%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에서 현재 12월까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문화비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희님 근데 이거 뭐 어차피 국가에서 알아서 적용해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물론 적용은 우리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과세기간인 12월까지 우리는 무엇인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연말정산 전산 처리를 하는 1월이랑 2월에는 이미 늦은 거잖아요. 과세기간이 끝났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12월이 모두 끝나기 전에 미리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서 나의 지출 내역, 결제 내역들을 쭉 훑어보고 내가 혹시 다른 상품에 추가적으로 납입을 해야 된다거나 불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내가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비율도 하나하나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소득공제의 한도도 달라졌습니다. 원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의 총급여액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소득 구간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최대 한도를 정해놓은 상황이었어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300만 원까지,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250만 원까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200만 원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올해는 조금 더 해줄게요 라고 해서 각 구간별로 30만 원씩 한도가 늘어난 거예요. 즉,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300이 아니라 330,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250이 아니라 280,
1억 2천만 원 초과인 사람은 200이 아니라 230 이렇게 각각 30만 원씩 늘어난 거죠. 이 구간도 미리 살피셔서 12월 과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서 계산하실 때 나는 올해 이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범위까지 알아두시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12월이 다 가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얘기를 드릴게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 첫 번째는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 제가 지출한 내역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 별도로 체크할 건 없는 거죠?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아닙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2020년 1월에서 9월까지 여러분들이 지출하신, 결제하신 내역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10월에서 현재 12월까지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의 내역들을 따로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결제하시고 지출하신 1월부터 9월의 내역은 정말 여러분들이 지출하신 내역을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굉장히 다양한 공제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채워져 있는 거는 국세청에서 2019년의 데이터를 그대로 끌어와서 거기에다가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미리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넣으셔야 정확한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되는 질문으로서 전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 접속을 했는데 부양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의 내역들에 대해서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역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냥 공제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부양가족으로서 등록을 하려는 가족이 동의를 해야 해당 사람의 데이터를 모두 끌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제가 배우자인 짝꿍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카드 내역들도 쭉 끌어오려고 하면 그냥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자동으로 끌어와지는 게 아니고 짝꿍님이 나는 개념 있는 희애 씨에게 나의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부양가족으로서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본인 인증을 통해서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동의를 하는 과정은 홈택스,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가능하시고 혹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도 가능하시니까 이 세 가지의 방법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반드시 아셔야 되는 2020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부분들, 그리고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간단한 핵심에 대해서도 짚어드렸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12월에 진짜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뱉어내는 일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영상으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